안녕하세요, 노마드 태지코입니다. 자, 오늘은 수익 낮은 연금저축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아프신 분들은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동학개입니다, 소학개입니다 이래서 누구는 투자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벌었는데 내가 연금저축 계좌 확인해봤더니 내 계좌는 수익률이 1% 2%야. 그럼 이거 여러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나 내가 갖고 있는 연금저축 계좌의 수익률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금저축을 이전하려고 하는 분들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연금저축 이전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연금저축 이전 제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이 연금저축을 금융회사별로 옮기려면 굉장히 좀 어떠한 절차들이 번거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절차가 간소화됐으니까요. 이러한 제도들 잘 활용해서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2021년이지만 2020년 때 굉장히 주식 열풍이 불렀잖아요. 투자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펀드를 하던 분들도 직접 매수를 하게 되고, 삼성전자에 올인하는 그런 사태가 계속 이어졌는데, 앞으로 주식시장의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만은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신 이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라도 조금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이전 제도를 우리가 꼭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저금리라는 이슈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이 저금리 이슈는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러한 저금리 이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까? 그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짠테크,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죠. 직접 투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연금 시장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추세로 변화되고 있어요. 은행과 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보험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럼 연금 이전 제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본다면, 기존에 갖고 계신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는 거예요.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하지 않고 거기에서 금융기관만 이동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연금저축 신탁을 은행에서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쭉 갖고는 있었는데 지금 내가 연금저축 펀드로 가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연금저축 신탁을 해지하고 연금저축 펀드를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신탁에 있던 자금을, 여기 은행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증권사의 펀드로 옮기는 작업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게 연금 이전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말 뒤에도 이제 제도라고 붙었기 때문에 뭔가 나라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금융기관들도요, 여기에 연금 이전 제도의 계좌 유치 전쟁을 막 벌이고 있어요. 즉,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간에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좀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러한 제도가 생겨난 이유는 무엇인가 고객들과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조금 더 연금저축의 본연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들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국가도 그렇고 일반인 사람들도 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느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일이 다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이러한 일정의 하나의 제도를 토대로 해서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거죠. 그럼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누구나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노후를 준비하는 현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노후를 준비해서 연금을 가입해서 연금을 수령하는 평균 금액이 월 25만 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연금에 대한 니즈, 연금에 대해서 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 몰빵 투자, 부동산, 주식 이런 쪽에 단기적인 수익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연금의 본연의 목적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직까지 많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그 다음에 기본적 이상의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지금 먼저 적은 돈으로 먼저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간다면 조금 더 나중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 월 25만 원을 평균적으로 받지만 아직까지도 절반 이상은 월 17만 원도 못 받는다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25만 원 이상은 만들어 놓는 그런 플랜을 생각하셔서 차곡차곡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 연금 이전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세제 적격 상품과 세제 비적격 상품을 이제 구분하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제 적격 상품은 세액 공제가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이러한 세 가지 상품들은 세액 공제가 다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제 적격이다.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세제 비적격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연금보험, 변액보험,
이렇게 비과세되는 상품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좌가 연금저축 상품인지 아니면 연금보험 상품인지 이것부터 체크를 먼저 하셔서 연금 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IRP를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전 가능한 팁은 국세청 홈택스에 가셔갖고요,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냥 내가 가입한 상품 중에 연금저축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면 그게 이제 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전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연금 이전을 해야 되는 걸까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내가 가입한 상품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서 이것들을 무조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내가 스스로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워낙 지금 금리 자체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연금의 목적에 맞게 장기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연금저축 펀드로 변경해봐도 될 만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자, 저금리 이슈, 그 다음에 투자 붐이 일어나면서 연금 상품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우리 스스로 뭔가 운영하고 그 수익률에 대해서 맛보고 좀 짜릿하게 공부하고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지난 한 해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옮긴 개인연금 건수는요, 4,366건에서 올 들어서는 몇 건이에요? 9,194건이에요. 거의 2배가 넘었죠.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전한 그 건수가 거의 2배가 넘었다. 그럼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1년 작년 기준으로 774억에서 2020년 9월까지 2,010억 원이죠. 그럼 거의 3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이유와 거래 금액이 이렇게 증권사로 이전한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이유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보고 이 사람들이 왜 옮겼을까에 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연금 이전을 활용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해 주시고요. 유의하실 사항은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게 연금저축 신탁 펀드 보험 중에서 보험이 제일 많아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보험에서 펀드로 이전할 때는요,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게 해지 환급금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험사 상품은 납입기간도 존재하고요, 내가 납입보험료를 냈다고 하면은 그 납입보험료를 해지할 때 전체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40만 원씩 1년을 내면 480만 원이죠. 480만 원 10년 내면 4,800이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10년을 4,8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내가 10년 뒤에 해지해도 4,80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해지 환급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업비를 차감한. 그렇기 때문에 이 해지 환급금을 내가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되는 시점이라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됐기 때문에 내가 낸 보험료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내가 가입하고 연금저축 보험을 가입하고 한 3년 정도 시점이 지났다. 그러면 내가 1,400만 원을 냈더라도 내가 낸 보험료보다 엄청 못 받을 확률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거의 원금의 거의 한 30-40%를 까먹으면서까지 지금 해지를 해서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시켜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몇 년 뒤에 좀 놔뒀다가 한 원금 정도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그때 해도 늦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의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좋다가 아니라 너무 손해가 심하면 그 손해를 조금 메꾸기 위해서 1년, 2년 정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전을 해서 그 다음부터 연금저축 펀드로 내가 운영을 해도 되고요. 또 어떠한 분들은 나 지금 손해 보더라도 이 시간에 내가 기회비용이 너무 아깝다, 그냥 지금 손해 보고 깔끔하게 다시 이전할래 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보험사에서 펀드로, 증권사로 움직일 때 반드시 해지환급금을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과거의 보험사 상품은요, 이율 자체가 높았어요. 5%, 5.5% 이런 고이율 상품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높은 금리죠. 근데 무턱대고 지금 남들이 지금 증권사로 옮긴다니까 그냥 나도 좀 주식을 지금 막 하고 있고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해도 막 어느 정도 운용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과거의 상품들은 대부분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확정으로 나온 상품들이 있다, 아니면 최저 보증이 있는 상품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아요. 왜? 과거에 높은 금리가 적용됐고 지금도 최저 보증이 걸려있는 상품들은 그 밑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또 내가 투자 성향이 나 그것보다 지금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단 과거의 높은 금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 이거 그래도 유지할 만하다 하시면 끌고 가시는 게 낫고요. 아니시면 그때 가서 옮기셔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연금 이전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뭐 어려운 건 없죠. 그냥 대부분 보험사의 상품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증권사로 옮기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잘 한번 체크하면 되고요. 연금 이전 신청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간 나실 때 지점으로 한번 가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모바일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하시게 된다면 증권사 계좌 개설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금 이전용 계좌 개설을 또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금 이전은 이제 신청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올 거예요. 그 전화를 반드시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받은 금액이 넘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펀드를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별로 연금저축 이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 절차에 의거해서 전화 잘 받아주시고 돈 들어오면 그걸로 펀드 매수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수익 때문에 좀 고민이었는데 이것들을 내가 한번 내 스스로 투자 개념으로 하면서 좀 장기간으로 변화를 주고 싶은 분들은 꼭 한번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셔서요. 이 이전 제도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쭉쭉 한번 같이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